기장군 장안읍에 동물 화장장이 추진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대안책은 없을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혜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장군 기룡마을에 동물 화장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안읍 기룡리 240번지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립 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저희 기장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또 기각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모두 군청이 패소하였습니다. 7월 12일에 저희 군 친환경 농업과로 동물 장묘업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네. 주민들과 보건단체들은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 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장이라고 하면 조금 꺼려지는 시설인 것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나요? 네, 젊은 저희들도 그렇듯이 그 마을의 그 주민들이 대부분 지금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고 네. 일단은 동물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잘 처리를 한다고 내세워도 분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기장군 장안읍에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고, 네. 기장군 땅이 넓다는 이유로 또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산업단지가 13군데, 골프장이 6군데입니다. 단일 군내에 이렇게 많은 산당과 골프장이 있는 곳은 기장군밖에 없을 겁니다. 기룡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장안사로 올라가는 입구이며 상류 쪽의 불광산 계곡은 군에서 10년의 공을 들여 반딧불이를 복원하여 7년째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도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소적인 특성도 좀 있을 테고 안전상의 이유로도 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인식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동물 애호가들은 좀 추모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이제 혐오시설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뭐 반려동물 가구가 워낙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이제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도 사람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시설에 대해서 좀 요구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뭐 혐오 시설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걸 함부로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네. 사실 문화가 뭐 변함에 따라서 인식도 변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있지만은 아직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혐오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꼭 필요한 편의시설로 네. 좀 보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이 뭐 분진이라든지 여러 건강에 관한 문제, 뭐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정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굉장히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부 같은 데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너무 또 과장된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유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오염 부분은 조금 이제 많이 그렇게 오염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장례 이제 문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장례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무허가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경우가 되면 더 사실 환경 오염이 사실 더 된다는 약간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해당 업체가 동물 화장장을 좀 설치하려는 장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좀 장미업 등록이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9년 올 3월에 네. 그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령상에 보면은 그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 화장장 등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저희들이 적용할 수가 없었고 네. 인근 200여 미터 지점에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아니지만은 우리 군 관내 유일한 현충 시설인 무공수원자 비석이 있는 신기 솔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다퉈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기 솔밭공원은 그 천연 고찰 장항사로 올라가는 입구로서 역할은 물론이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유일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현충 시설이고 2018년에는 그 6.25 참전 유공자 명비를 건립하여 호국 보훈의 의미를 더하여 각종 단체와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애국심 함양을 위한 호국 보훈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곳임을 밝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임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안사도 있고 또 네. 현충 시설도 있고 네네. 향후 좀 교육 시설로 활용될 현충 공간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는 이 장묘 시설 입지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동물개정법 이 시행되면서 좀 기준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가구 이상 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300m 이내는 이제 동물 화장장을 지을 수 없게 그게 딱 명문화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거리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사실 이게 생기게 돼서 이제는 이런 시설들이 도심지에는 들어설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정은 뭐 동물 화장장뿐만이 아니라든지 장례식장 또 낙골당 이런 것도 다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또 300m 이상 떨어지면 이제 지을 수가 이제 있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동물 장묘업체 이런 부분이 뭐 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등록제라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나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세세하게 그런 해결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기룡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이런 관련 소송이 좀 일어나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말씀대로 기룡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장안읍 오리 개천마을에도 기룡마을과 유사하게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 신청하여 불허하였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기 역시도 또 군이 패소를 하였고 네. 이에 이제 그 개천마을 문진웅 이장님께서는 장묘업체 바로 입구에 키즈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고 동물 화장장 외곽 부지와 마을 주택 간 거리가 300m 이내임을 밝히고 등록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일강명 동백마을에도 전원 주택단지와 지금 현재 그 유소년 야구 대회 등을 하고 있는 야구장 사이에 건립하겠다 하여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이건 역시 군에서 패소를 하였고 네. 일강 이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 전체와 바다가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와서 이번 26일에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곳들은 대부분 좀 패소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반려동물이 좀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화장장 건립은 뭐 시대적 흐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비 현상이라는 게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집 근처에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네. 이 님비 현상이 아니냐고 일단 이야기를 하시려 하면은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법이 전국토에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그러면 너그 마을에 받지 않는 게 님비 현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개정된 법률만 봐도 20호 이상의 인간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라고 규정되면은 이 도시는 어느 지역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불공평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애초부터 변두리를 할지라도 도시는 이미 제외되고 시작되는 이야기라면은 님비 현상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 환경에 유해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살면 안 되고 자식들이 떠난 농촌의 몇 안 되는 부모님들은 환경에 위해적인 요소를 감수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네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동물 사체를 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현행법상에 이제 동물 사체는 매립도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산이나 이런데 뭐 그렇죠. 매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불법이고 지금 무단 투기라든지 임의 소각도 전부 모두가 다 불법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법적인 동물 이제 사체 처리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거, 그리고 동물 장매업체에 위탁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피 묻은 거즈라든지 쓰던 장갑 이런 거랑 한꺼번에 해서 이제 그 소각 처리하는 거. 네. 지금 그것만이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동물 장묘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등록된 이 동물 화장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뭐 등록돼 있는 데는 저희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보면 한 37군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에도 벌써 500군데가 넘게 이 장묘체가 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장묘 시설에서 보통 하루에 뭐 최대 10건 정도까지 보통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한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동물 사체가 나오는 숫자가 68만 뭐 8천여 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합법적인 반려동물 시설을 다 돌린다고 그 화장 시설을 다 돌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 15% 정도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채를 이용하고 싶어도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이 이제 장례업체에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래 이제 뭐 공영 화장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공설 뭐 장묘 시설이는데 이런 데도 한 군데도 없고 네. 대부분 이제 사설이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는 대구 시립 화장장에서 항구만 개방을 해서 동물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저도 그때 한번 이용은 하기는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같이 사람 화장하고 같이 옆에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의 민원이 그때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폐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의 상황도 그런 민간업체에서 아마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좀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기도 하셨지만 무허가 업체들이 좀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뭐 사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정말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해서 네. 동물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또 장례 비용이 굉장히 좀 비용이 비싸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될까요? 평균 한 20만 원, 최소 20만 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금액이.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견인 경우에는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골당을 이용해야 되면 또
금액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무등록 무허가 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뭐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저렴한 비용도 뭐 한몫하고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뭐 무허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소각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집 앞에 와서 이렇게 그 화장을 해주는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다 불법이긴 한데 그리고 또 뭐 프랜차이즈로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무허가인지 모르고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허가 업체를 이용을 하면 사실 뭐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피해가 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합동 화장을 해서 네. 사실 개별 화장인데 합동 화장을 해서 합쳐버린다든지 그리고 사실 뭐 그 또 다른 동물 유골을 가져와서 이게 내 반려동물의 유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 기준을 좀 지키지 않으니까 관리 감독을 안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환경 오염을 더 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 떠오르고 있어서 요즘 정부에서 이걸 단속을 한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수요는 많은데 등록도 어렵고 업체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결국 자꾸 무허가로 몰리는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동물 화장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장안사도 있고 뭐 현충 시설도 있고 교육 시설도 근처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반발을 최소화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의 추진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물론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지만서도 네. 요즘 같은 그 시대에서는 자식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네. 그런 동네에서도 보면은 반려동물들이 사실은 급격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전같이 그냥 마당에서 정말로 네. 목매놓고 그냥 집 지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정말로 지금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반려동물의 수준까지도 요즘 부모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네. 그런 문제와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긴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아마 많이 그 우리나라 좀 특성이 좀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도 아마 빨리는 변해가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 되신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주위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너무 강요하는 것 같고 네. 이걸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등 떠밀려 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은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반대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내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좀 마을에서는. 더 네. 대화도 필요하고 시간이 네네. 필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 화장장도 들어오면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물 화장장이라면 더 하실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고 좀 필요한 편의 시설이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하시고 설득을 하고 좀 이해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해운대구 입양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번의 이제 뭐 민원으로 해서 몇 번이나 이게 건립이 반대가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됐는데 네. 그것도 일단 지역민들하고 사실 잘 어우러져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설 업체들보다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설 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와야지
조금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갖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